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7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기사들이 하나같이 새벽 기사가 다들 52년 만에 최악이라고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끝났죠? 우리는 어제 끝나고 미국은 오늘 새벽에 상반기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월 1일 하반기 시작입니다. 3분기 시작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일주일이. 다우 봅니다. 0.82% 하락했습니다. 3775. 나스닥은 1.33% 하락해서 11,028. 또 S&P 500이 0.88% 하락했습니다. 3785. 3666. 그때가 최저점이었죠. 현재 3785.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1.07% 하락해서 2556. 6월 16일이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그때가 현재 진행 과정에 올해 연중으로 제일 바닥이었어요. 그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566이었어요. 근데 지금 2556이니까 지난 6월 16일 최저점보다도 10%가 더 하락해서 연중 최저치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최저점 대비해서는 3.6% 높은 상태고 S&P 500은 3.2% 높은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가 S&P 500 6개월간 21% 하락,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하고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차라리 잘 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하락장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멘탈 관리하는 데도 더 좋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싸게 하락장에서 계속 수량을 모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하락 구간이 지나면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보유를 하면서 정말 강한 멘탈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하락 연간 5%, 10%, 12% 이렇게는 자주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죠. 1970년 이후 최악의 하락장 말씀드렸죠. 지금 상반기 마감을 하면서 52년 만에 최악의 하락장이니까 정말 우리 평생 다들 처음입니다. 나스닥은 30% 하락했어요. 연중으로 올 1월 초부터 지금 6월 말까지. S&P 500은 21%, 나스닥은 3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 가장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2022년 상반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008년 그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52년 만에, 나스닥 지수는 14년 만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는 22%, 코스닥은 28%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지수를 보면 S&P 500이 그나마 가장 적게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진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S&P 500의 그 500대 기업 중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가 급등의 이 수혜 분야,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 기업들이 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대형주 중에 넷플릭스 71% 폭락하고 페이스북, 메타죠 52% 폭락. 완전히 두 종목은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힘든 2022년 상반기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S&P 지수는 S&P 500 지수가 최근 12주, 3개월간 12주 중에 10주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 12일로 따지면 날짜로 따지면 12일 중에 10일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계속 떨어지면서 벌써 올해가 6월 말까지 반이 지나간 상태예요. 개장 전에 나온 물가지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개인 소비지출 PCE 말씀드렸죠. 그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을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6.4%였어요. 그보다 0.1% 정도 소폭 하회를 했죠. 그러나 아직 여전히 1980년대 초 그때 수준의 고물가인 상태예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 1년 전과 비교해서 4.7% 뛰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올해 2월 근원 물가가 5.3% 뛴 후 4개월 연속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이번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E 이 가격 지수가 월가 예상치를 소폭 0.1% 하회를 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당연히 잠재우지 못한 상태예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이 뚜렷한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이체방크가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90%가량이 미국이 2023년 말 전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응답자들의 72%가량이 그러니까 72%면 10명 중에 7명 아닙니까? S&P 500 지수가 앞으로 3,300까지 하락한 후에 그때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300. 오늘 마감이 S&P 500 지수가 3,785. 그러니까 만약에 3,300까지 하락을 한다면 앞으로 13% 정도 더 하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다 말이 다릅니다. 3,100까지 떨어진다는 기사도 오늘 또 나와 있어요. 최하 3,000까지 떨어진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연말에 4,700, 4,800까지 가고 5,200까지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다 다르죠. 3,300까지 앞으로 13%더 떨어져요? 그러면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양파, 마늘 이런 농산물 쌀 때 부지런히 사 모아놨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풀면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면 됩니다. 주식 이 1등 주식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종목 아닙니까? 시장,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니 쌀 때 부지런히 사 모아서 창고에 쌓아놨다가 팔려고 하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그때 풀어주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중앙은행급 포럼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긴축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에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를 한 상태예요. 경기 침체를 각오한 공격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은 현재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국제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0.5달러의 거래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형주들 보면 애플을 비롯해서 빅테크주들 한 1, 2%씩 다 하락을 했어요. 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종목에 있는 대형주들이죠.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또 전기차주들도 테슬라 비롯해서 다들 하락했어요. 니콜라 또 중국의 리오토만 조금 상승했습니다. 회계 부정 기사가 나왔던 니오는 오히려 다른 전기차들보다 조금 하락했어요. 0.53% 하락했습니다. 또 반도체주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3대 종목이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테슬라 보면 1.76% 하락했습니다. 673달러. 전 고점 대비 현재 45% 하락 중이에요. 엔비디아 2.46% 하락을 해서 151달러, 333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 반토막 이상 현재 마이너스 55%입니다. 또 애플은 1.8% 하락해서 136달러입니다. 전 고점 대비 25%, 마이크로소프트, 또 알파벳,
애플 이러한 종목들은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 조금 덜 하락한 연중으로 보면 상태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상반기 6월 30일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고 오늘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장 마지막 날입니다. 또 7월 1일 하반기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